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리스트 진입니다. 오늘은 같이 웨딩 부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웨딩 부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옛날을 되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에 웨딩 부케 주문을 받았을 때 내 꽃이 이제 누군가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한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떨리고 설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더욱이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샵을 차린 다음에 바로 부케 제작 문의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샵을 운영하고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이 쌓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부케 문의가 오기 시작할 텐데요. 또 처음에는 다른 플로리스트가 제작한 부케를 보여주면서 이거랑 똑같이 제작이 가능하느냐, 비용이 얼마냐 등등의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대하는 상품이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견적과 디자인을 상담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다 포트폴리오가 좀 쌓이게 되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웨딩 플래너가 직접 주문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웨딩 플래너가 나한테 직접 주문을 넣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손님들보다는 좀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 부케 상담 시에는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될까요? 사실 웨딩 부케는 신부의 취향이 정말 많이 반영되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일생에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문가인 우리가 어느 정도 신부에게 어울리는 꽃과 디자인을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부케는 신부의 체형과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게 디자인해야 되는데요. 보통 신부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부를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레스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어서 플래너 분들께서 신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매치해 주시거든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레스 디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멀메이드 라인은 신체를 타고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보통 키가 크고 날씬한 신부들에게 추천하는 드레스이고, 벨라인은 허리 라인부터 동그랗게 퍼지는 디자인으로 키가 조금 작고 아담한 체형의 신부들에게 추천하는 드레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 신부가 입는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 경우에는 부케 디자인도 좀 길고 슬림한 스타일이 훨씬 잘 어울리겠죠? 예를 들어서 카라 부케나 같은 부케더라도 손에 잡는 밑부분을 조금 길게 해주면 훨씬 어색하지 않고 예쁘게 어울리는 부케를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아담한 신부들에게는 너무 밑부분이 길지 않은 디자인의 부케를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부의 체형이 키가 아담하고 통통한 타입인데 이렇게 길이가 길고 슬림한 디자인의 부케를 들 경우에는 키도 더 작아 보이고 또 부케가 너무 튀어서 신부가 가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반대로 이렇게 신부가 키가 크고 체격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작고 동글동글한 부케를 들게 되면은 부케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컬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신부의 피부 톤에 따라서도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화이트 컬러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정말 대표적인 컬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외의 컬러들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부가 하얗고 뽀얀 신부의 경우에는 뭐 어떤 컬러도 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이런 청순한 느낌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피치나 연핑크 톤의 부케를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께서 조금 나는 컬러풀한 부케가 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고 볼드한 타입의 꽃보다는 약간 잔잔한 느낌의 컬러감이 있는 그런 꽃들로 부케를 이루어주시면 훨씬 더 튀지 않으면서 약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어요. 반대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케가 잘 어울릴까요? 이런 분들은 레드나 와인 등의 약간 다크한 컬러의 부케를 들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에 너무 신부의 체구가 작거나 아담할 경우에는 조금 부케가 너무 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웨딩 부케는 무조건 당일에 제작하셔야 돼요. 신부가 받는 순간부터 또 식이 끝날 때까지 물 밖에 또 신부의 체온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식이 있는 당일 새벽에 제작해서 물 처리도 꼼꼼하게 한 후에 배송 부케 박스에 담아서 신랑 신부의 성함, 또 연락처, 플래너가 있다면 웨딩 플래너의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적어서 웨딩홀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신부가 메이크업을 받는 샵으로 보내시면 돼요.
돼요. 이 배송에 관련돼서는 정말 중요하니까 배송 전날까지 신부나 플래너와 정말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또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플라워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부케에 대해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보다 훨씬 인종도 다양하고 또 체형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디자인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또 대부분 웨딩홀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여기는 야외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꽃과 부케의 중요성도 훨씬 부각되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부케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웨딩이나 부케에 대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웨딩 부케에 대해서 또 웨딩 부케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부케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는 부케에 사용하면 되는 꽃과 안 되는 꽃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 제가 놓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